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만원짜리, 5만원짜리의 실제 효용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점차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돈을 버는 거가 돈을 사실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네. 연말이다 보니까 네. 2025년 경매장 어땠는지, 2026년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 2월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연자로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러 가지 뭐 리치스쿨의 성과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형 평수를 보유해서 실거주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뭐 크게 변한 사항은 아닌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사업자들이 낙찰을 받고 매도했을 때 부가세라는 게 추가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업자들이 입찰해서 바로 팔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평형 이하보다 월등히 더 싸게 받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쟁률이랄지 아니면 낙찰가율 이런 걸로 보여드려가지고 국민평수랑 대형평수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지금 그 중에 그 당시에 낙찰이 됐던 거를 두 개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시세가 어떤지 한번 보는 것도 또 1년이 아직 채 지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싸게 받은 폭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시세가 좀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했던 게 서울보다는 경기도였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거주 의무라든지 대출 규제가 적용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 강남 지역의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것들은 한 열에 6개, 7개 정도는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지역은 또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두 개 물건 살펴보면서 현재 시세가 어떤지 당시 낙찰가랑 비교했을 때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라는 아파트입니다. 6억 4천 감정된 게 4억 5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1% 올려서 썼어요.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럼 시세랑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과연 그간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됐을지 한번 보자는 거죠. 낙찰받은 거는 2024년 11월입니다. 우리 물건이 저층은 아니에요. 9층이니까 중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층은 지금 매물 나온 게 5억 2천부터 시작을 하네요. 실거래 찍힌 거는 5억 2천, 5억 2,800, 5억 3천까지 올해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5억 3천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당시에 낙찰받았을 때 시세를 한번 보면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그만 1,000만원, 2,000만원 오른 느낌? 24년 10월, 9월, 8월 여기에 평균을 내보니까 5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층 기준으로는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올라서 저층이어도 5억 2,800, 5억 2,250이니까 우리 층으로 치면 4층보다도 높으니까 5억 3천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5억 3천에 매도되려면 공실 상태이고 바로 입주가 가능해야 되는 매물일 겁니다. 아마 여기 싸게 나온 5억짜리 뭐 5억 천 이런 거는 지금 사진만 봐도 세간살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하면 공실 상태의 집이 되기 때문에 실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3천. 그래서 시세가 한 1,000에서 2천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1,000에서 2천이 안 올라도 이분은 애초에 4억 5천 5백에 샀기 때문에 한 4,500 정도의 매도 차익은 있었던 거예요. 당시도. 그런 상태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올라서 6천, 7천 정도의 지금 매도 차익을 깔고 있는 거고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보유 포지션으로 매수하셨을 거라서 여전히 갖고 있겠죠. 7천 정도의 매도 차익을 갖고 있는 거다. 내가 싸게 받은 거 플러스 시세가 올라가면 그걸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나 때 보시면 제가 어떻게 비교를 했었냐면 오른쪽은 같은 지역에 경기도 쪽에 국민평형 이하 물건들이고 좌측에 있는 것들이 대형 평수 물건들입니다. 보면 현저하게 대형 평수 물건들이 입찰자 수가 적어요.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 화면에 잡히는 그 물건들에 총 31명이 들어왔고 오른쪽 국민평형 이하는 15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지는 답이 나오죠. 그리고 방금 봤던 물건이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이 중흥 S클래스 호평마을, 그 외에 제가 모든 물건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 외의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떼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나중에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7억 6천짜리가 5억 3천이 됐을 때 6억 3천에 낙찰받은 아파트예요. 권리 분석도 문제 없고요. 대형 평수고요.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경기도 쪽에 급변하게 오른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당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166 C타입이거든요. C타입으로 이렇게 매매로 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하면 지금 낙찰가랑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매로 바라보는 것과 좀 다른 매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거래를 보면 지금 7억 3천에도 찍힌 게 있어요. 물론 요거는 좀 인테리어가 돼 있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평균을 내봐도 6억 한 8천에서 9천 정도는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 6억 3천에 받은 게 6천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 정도의 매도 차익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아직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까지는 먹지 못했지만 여전히 지금 싸게 받은 폭,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 계속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막 더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래를 만들어주는 대부분이 실수요자고 투자자가 전혀 유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가격은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분이 받은 6억 3천, 매도 차익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팔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고, 파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 있으면 5천에서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 올랐다. 그럼 6천, 7천을 버는 거야, 이분은. 딴 분들 1,000만 원, 2천만 원 벌 때. 세미나 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실거주가 불가능하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미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억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를 봐라. 왜냐면 공시가격 2억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로 치면 3억 초중반 정도 잡히거든요. 3억 초중반대 되는 아파트들이 지방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제 다주택자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많이 하지만 1억이 넘는 것도 많이 하지만 지방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또한 지방 2억 이하 아파트 받은 것들이 있고요. 일단은 2억 이하 어떤 것들을 받아서 파셨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올해 5월에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 이런 한일 아파트 1층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얼마에? 1억 300에 1억 300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냐면 1억 1,90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이 뭐 빌라처럼 막 3천 4천 나진 않지만 1,600만 원의 매도 차익이 있고, 이분은 특히나 비용 나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세 84만 원, 인테리어 67만 원, 명도비 150만 원, 대출이자 90만 원, 중개수수료 200만 원 해서 대출도 8,300만 원이나 받았고 해서 순수익이 그래도 뭐 700만 원은 남아요. 근데 이게 뭐 아파트, 지방 아파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보시기 때문에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아파트 투자 뭐 투자금이 2천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 벌려고 하면 절대 낙찰 못 받고요. 1,000만 원 이내에서 버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방은. 저희는 또 시스템 자체가 워낙 지방 투자도 다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이 700만 원을 벌어도 학원생이 아니신 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29%가 나옵니다. 어떻게 29%가 나오냐? 투자금이 아마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 700만 원을 버셨으니까 나누면 2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경매에 관해서 한 사이클을 온전히 돌려보신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실 땐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면 저희 21기 교육생분께서 이게 네 번째 낙찰 물건이에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여기도 이제 감정가가 1억 1,000이니까 당연히 공시가격 2억 이하겠죠. 7,700에 단독 낙찰로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1억 300에 판 거예요.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는 2,500 정도가 납니다. 근데 2,500이 지금 1억도 안 되는 물건으로 2,500이니까 지금 7,700으로 치면은 거의 30% 40% 되는 가격만큼 싸게 산 거거든요.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고, 부대 비용들 다 합치니까 한 1,160만 원 정도가 나갔네요. 그래서 1,160만 원을 빼고 나면 1,390만 원이 남았는데 투자금 자체가 거의 뭐 2천만 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익률이 6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수익률에 집중을 하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비싸게 팔아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비용 자체를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 금액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7,700이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물건들도 다 다주택자들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가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전남 여수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23기 교육생분이시고, 이분도 수도권 쪽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지방 쪽에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넘어가신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게 최초에 대금 미납이 있었어요. 대금 미납을 했다가 다시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낮았어요. 7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6명이 들어왔는데 그 6명이 다 500만 원 안에서 썼습니다. 가격을. 왜냐면 우리 수강생이 6명 중에 1등인데 500만 원만 높였었거든요. 7,500에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한 금액이 얼마냐? 매도한 금액이 8,700입니다. 아니 뭐야, 7,500에 받아서 8,700에 팔았으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매매 소요 기간이 2.4개월밖에 안 되고요. 들어간 비용이 거의 없어요. 인테리어도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취득세 법무비 290, 명도비 50, 대출이자 35, 중개수수료 45, 중도상환 수수료 52. 모든 비용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매도 차익 1,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700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투자금 자체가 2천만 원 투자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대출 80%
받고 나머지 비용들 내서 총 2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고 순수익은 800만 원. 그래서 수익률이 정확히 40%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익률 40%가 딱 이런 기준이에요. 투자금이 적어지면 번 돈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버는 돈도 같이 커져야 돼요. 여기는 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8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다주택자들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도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거를 누군가 받아가서 지금 이렇게 매도 차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전략은 이제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근데 무슨 지표를 안 봐도 돼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새로 공급되는 뭔가 주택들이 있어서 그게 뭐 전세든 월세든 공급이 돼야지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멈춰 있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처분하고 있죠.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살 집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새로 두는 건데 뭐 취득세 중과든 뭐 종부세든 다 막 세금을 때리려고 하니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물로 나왔어야 되는 물건이 전세 월세로 나왔어야 되는 물건이 매매로 나오게 되니까 월세 전세 매물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막 허그라든지 외국 기관에서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막 높은 가격에 막 월세로 공급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도 1년 동안 계속 이런 기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돈마 집사나 월 100만 원씩 줄줄 서울 빌라 원룸 월세 폭등. 이게 월세가 안정화되려면 그나마 뭐 전세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전세는 또 사고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월세만 찾잖아요. 사람은 월세로만 찾는데 월세를 공급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미나 때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거주자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말씀드렸었고, 확실히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실행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 뭐 낙찰 사례, 매도 사례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벌고 계시다는 걸 저희는 1년 동안 확인을 했고, 다음번에 또 만약에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또 비슷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경매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세금이나 대출 체계가 워낙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다주택자들이 뭐 큰 물건 10억짜리 물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취득세 중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무주택자분들 기준으로 1억 넘게 자기 자본이 있으신 분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실거주집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들이 특히나 이제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권,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가격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상태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용 가능한 자본 안에서 무주택자분들은 가장 좋은 거를 사되 그 사는 거를 경매로 취득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경매 투자자들이 지금 막 입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평소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6억짜리를 5억에 살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6억을 살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 매수 시장보다 한 급지 높은 지역에서의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실거주분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주택이 있으시고 단타매도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규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취득세 중과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 한 채 있으신 분은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을 보시면 좋겠고, 주택이 2채 이상 있으셔서 한 채라도 늘면 바로 취득세 중과 받으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니면 지방은 2억 이하까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고 물건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물건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입찰 횟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막 국가에서 정말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돈을 막 뿌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우리 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의 실제 효용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점차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돈을 버는 거가 돈을 사실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유지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 플러스 투자라는 행위를 같이 하셔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 그런 거를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동산 경매든 아니면 뭐 아파트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코인이나 주식도 요즘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던데, 그런 이제 투자라는 걸 잘 병행해서 자산을 계속 늘려가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밀려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면 남들은 알게 모르게 다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 결국 인생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상대평가예요. 남이 부자가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밀려나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10년이 지나서는 그 10년 전을 굉장히 후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특히나 경매는 내가 정해진 가격에서 싸게 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경매라는 지식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밀리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기회 부탁드립니다. 정규 강의는 1월 반을 모집 중이고요. 1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반, 토요일 반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이렇게 18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저랑 이메일 상담할 수 있는 거, 각종 대행 서비스 할인,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전문가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임장할 때 물건 추천도 해드리고요. 실거래 분석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대출 상담사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가계대출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원래 대부대출은 빌라대출은 안 되는데 저희가 가능하도록 대부사랑 협의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온다 포기하지 마시고 대부대출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그 이자를 감안해서 입찰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